서울 신정동에서 젊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런데 시신 옆에 웃고 있는 토끼가 있었다. 오늘은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의 내용 전말과 메시지를 다뤄볼게요. 2000년대 중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낮엔 평범한 주택가지만 밤 11시가 넘으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날도 혼자 귀가하던 한 여성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소리는 없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 모습은 인형탈을 쓴 이상한 모습. 섬뜩했죠. 그런데 그 인형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 눈, 유리처럼 텅 빈 눈. 그 눈이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얀 토끼 탈을 쓴 남자가 골목에서 나를 지켜봤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뒤에서 따라왔어요. 어느 날 뒤를 돌아봤는데 토끼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나섰지만 CCTV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항상 그림자 뒤에서 나타났고 목격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2005년 9월 신정동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 며칠째 사라지지 않는 악취가 납니다. 쓰레기겠지. 그저 지나치는 정도였지만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결국 한 주민이 신고합니다. 배수로 뚜껑을 열고 비닐에 감긴 2개의 검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비닐을 열자 그 안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투명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입엔 청테이프가 덧대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흔적, 손톱 아래 박혀있던 비닐 조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몸 곳곳에 붙어있던 웃고 있는 토끼 얼굴의 스티커. 눈은 비정상적으로 컸고 찢어진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서명. 그날 이후 경찰은 이 괴이한 존재를 엽기 토끼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2006년 7월 신정동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한 폐기된 컨테이너 옆에서 또다시 악취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비닐에 감긴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테이프, 밧줄, 입막음, 그리고 웃는 토끼 스티커. 이번에도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역시 실종된 지 며칠 만에 발견됐습니다. 모든 게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했던 건 스티커가 이번엔 벽에, 바닥에, 시신 5단에까지도 붙어 있었다는 점. 누군가가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듯 섬뜩하고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둘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동선, 직업, 지인관계, 통신기록까지 전부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거주지도 다르고 일상도 겹치지 않았고 심지어 다닌 편의점도 다릅니다. 딱 하나 겹치는 건 엽기 토끼, 그리고 실종되기 전 두 사람이 똑같이 받은 이상한 쪽지. 귀엽네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IP는 해외, 번호는 가상, 지문은 손상, DNA는 일치 없음. 범인은 처음부터 잡히지 않게 설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중얼거립니다. 이건 그냥 미친놈이 아니야. 계획하고 계산하고 즐기는 놈이야. 완전 또라이였죠. 경찰은 두 피해자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통신기록, 학적, 인터넷 사용 내역까지 뒤졌지만 그들은 서로 아무런 접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피해자 모두 실종되기 전 받았던 똑같은 메시지. 발신번호는 도용된 가상번호. IP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주소. 경찰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수사팀에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피해자 주변에서 며칠째 수상한 남자 둘이 맴돌았어요. 목격자는 두 사람이 돌아가며 피해자를 관찰하듯 따라다녔다고 증언합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힙니다. 엽기토끼 스티커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대량 구매한 계정이 단 2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특정된 20대 남성 2명, 한 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다른 한 명은 무직. 압수수색. 노트북 폴더 이름은 토끼 컬렉션. 그 안에는 웃고 있는 토끼 이미지 수십 장.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반복된 이미지들. 경찰은 말합니다. 이젠 확실하다. 하지만 첫 번째 용의자는 사건 당시 해외 출장 중 출입국 기록 확인. 두 번째 용의자는 사건 시각 GPS 카드 사용 내역 모두 일치했어요. 게다가 파일 생성일은 사건 1년 전. 한 용의자는 말해요. 진짜 이런 토끼가 있을까 봐서 그냥 그린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 수사팀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형사 하나가 중얼거립니다. 혹시 2명이 아니라 3명이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다시 흩어집니다. 이후 엽기토끼는 사라졌습니다. 신정동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그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종결됐고 뉴스는 사라졌고 사람들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 나 금방 갈게. 그게 마지막 문자였다는 딸. 딸이 돌아올까봐 현관문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못한 피해자 부모.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지난 신정동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전단지. 혼자 다니지 마세요. 18년 전 그 웃고 있던 엽기토끼 스티커와 똑같은 그림. 붙인 사람도 그때는 사람도 없었고 CCTV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사진을 본 경찰은 말합니다. 범인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의 가방. 혹시 그 위에 웃고 있는 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진 않았나요?